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금? 정답은 놀랍게도 이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 수익률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런 버핏, 그는 누구인가? 먼저 워런 버핏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30년생인 워런 버핏은 현재 9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의 순자산은 약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1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워런 버핏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그가 부를 축적한 방식과 그의 철학에 있습니다. 버핏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치를 즐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1958년에 구입한 오마하의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고 맥도날드 아침 메뉴를 즐기며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현명하게 관리하고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평생 학습자라는 점입니다. 매일 500페이지를 읽는 남자. 워런 버핏의 하루 일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는 매일 약 500페이지 분량의 책과 신문, 보고서를 읽습니다. 하루에요. 500페이지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무실 한쪽에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것처럼 읽으세요. 지식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말 속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이 특별한 천재성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독서 습관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의 오랜 동업자였던 찰리 먼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워런과 제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요. 워런이 읽는 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지식의 복리 효과.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지식의 복리 효과입니다. 복리가 뭔지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마법 같은 힘이죠.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고 워런 버핏은 이 복리의 힘을 자신의 투자에 활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돈에만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에도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하나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책에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개념을 배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배운 개념과 내일 배운 개념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통찰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복리입니다. 하나하나의 지식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의 이해력과 통찰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심리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식이 합쳐지면 여러분은 행동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 시장이 왜 때때로 광기에 휩싸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매일 독서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의 머릿속에는 경제, 비즈니스, 역사, 심리학 등 방대한 분야의 지식이 복리로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그의 탁월한 투자 판단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리를 잃는다. 버핏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복리를 잃는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나요? 복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의 지식으로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고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였으며 암호화폐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에 배운 것에서 멈췄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동료들, 경쟁자들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복리로 불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만 멈춰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버핏이 말하는 복리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기회를 잃고 성장을 잃고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 투자가 최고의 투자인 이유. 그렇다면 왜 자기 투자가 최고의 투자일까요? 첫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고 배워서 얻은 지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자연재해로 부동산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지만 지식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특히 기본 원리나 핵심 개념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결합되면서 가치가 높아집니다. 넷째, 수익률이 무한대입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은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얻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커리어가 바뀌거나 사업이 성공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면 그 수익률은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버핏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19살 때 읽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배운 가치 투자 원칙은 그가 평생 따라온 투자 철학의 기초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값 몇만 원으로 130조 원의 부를 만든 셈이죠. 이보다 높은 수익률이 어디 있을까요?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증가합니다. 물리적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되지만 지식과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가치 있어집니다. 버핏이 90대에도 여전히 탁월한 투자자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버핏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었나? 그렇다면 워런 버핏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고 배웠을까요? 첫째, 그는 기업의 연차 보고서를 읽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지루한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페이지만 넘겨도 지루해하는 그런 자료들 말이죠. 하지만 버핏은 이것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기업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자료나 CEO의 멋진 연설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로 이루어진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둘째, 그는 신문을 읽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여러 지역 신문들을 읽습니다.
그는 나는 신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문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그는 책을 읽습니다. 비즈니스 서적, 전기, 역사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특히 그는 전기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는 산업 전문지를 읽습니다. 투자하려는 산업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 잡지나 보고서를 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핏이 읽는 것의 대부분이 최신 베스트셀러나 화제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읽습니다.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연결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 자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워런 버핏이 아니잖아?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을 시간도 없고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맞습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고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500페이지는 무리라고요? 좋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는 어떨까요? 하루 10페이지면 한 달에 300페이지, 1년이면 3650페이지입니다. 보통 책 한 권이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니까 1년에 약 12권에서 18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1년에 책 15권, 별것 아닌 것 같나요? 대부분의 한국 성인이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평균 6권에서 7권 정도입니다. 하루 10페이지만 읽어도 여러분은 평균의 2배 이상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년 동안 지속한다면 15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20년이면 300권입니다. 300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지식의 양, 사고의 깊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의 질,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무엇을 읽을 것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마케터라면 마케팅 책을, 프로그래머라면 프로그래밍 책을, 디자이너라면 디자인 책을 읽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분야를 벗어난 책도 읽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서예 수업에서 배운 것을 컴퓨터 폰트 디자인에 적용했고 이것이 애플을 차별화시킨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셋째, 고전을 읽으세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책들에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최신 베스트셀러는 몇 년 후면 잊히지만 고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넷째, 전기를 읽으세요. 워런 버핏도 전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겪을 수 있는 경험은 제한적이지만 전기를 통해 우리는 수십, 수백 명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사고방식에 관한 책을 읽으세요. 단순한 하우투 책도 유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의 원칙, 찰리 먼거의 푸어 찰리의 영감 같은 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워런 버핏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는 읽은 것을 자신의 투자 결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토론합니다.
찰리 먼거와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식이 더 깊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투자 결정의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행합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봅니다.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전에서 검증합니다. 읽기, 생각하기, 토론하기, 기록하기, 실행하기. 이 전체 사이클이 완성될 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런 버핏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달력을 보세요. 비어있는 날이 많죠? 저는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비워둡니다. 생각하고 읽고 배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버핏처럼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SNS를 스크롤 하시나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후 10분은요? 게임을 하시나요? 책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 30분은요? 유튜브를 보시나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몇 시간은요? TV를 보시나요? 깊이 있는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합니다. 그래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만족 또는 장기적인 성장.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큰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즉시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타나고 클릭 한 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 즉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반면 독서와 학습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승진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는 미묘하고 점진적이며 장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런 버핏이 말하는 복리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첫 해에는 책 15권을 읽어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차가 되면 여러분은 75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됩니다. 10년차가 되면 150권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학습이 복리로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실천 방법.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작은 목표 설정. 하루 10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또는 하루 15분 독서.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단계 환경 설정. 침대 옆에 책을 놓으세요.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에 독서 앱을 설치하세요. 읽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독서 시간에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SNS 알림을 끄세요. 3단계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 또는 자기 전 30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런 버핏도 루틴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를 읽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반복된 그의 루틴입니다. 4단계 기록하기. 읽은 책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인상 깊었던 문장을 메모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실천하기.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해 보세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으니까요. 6단계 공유하기.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동료와 북클럽을 만들어 보세요. SNS에 간단한 서평을 올려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버핏이 추천하는 필독서들. 워런 버핏이 직접 추천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그의 인생과 투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책들입니다. 첫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와 증권 분석. 이 책들은 버핏의 투자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둘째, 필립 피셔의 보통주와 비범한 이익. 이 책에서 버핏은 훌륭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셋째, 존 브룩스의 비즈니스 모험. 빌 게이츠도 이 책을 버핏에게서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넷째, 로렌스 커닝햄의 워런 버핏의 에세이. 버핏의 주주 서한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외에도 버핏은 다양한 전기, 특히 훌륭한 기업가들의 전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버핏이 추천하는 책만 읽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 여러분의 분야와 관련된 책,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를 다룬 책을 읽으세요. 독서를 넘어서 다양한 학습 방법. 독서가 가장 좋은 자기 투자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COURSERA, EDX, 유튜브 등에는 세계 최고 대학의 강의가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출퇴근 시간, 운동할 때, 설거지할 때 팟캐스트를 들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에게서 배우세요.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세요. 실험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배우세요. 워런 버핏도 독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데일 카네기의 대중연설 강좌를 들었고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웠으며 평생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배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젊었을 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의 재산 중 대부분은 그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50세의 버핏의 순자산은 약 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의 1000억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죠.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과 전혀 시작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뇌의 신경가 소성은 평생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다루는 법. 자기 투자의 여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불가피합니다. 어떤 책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읽을 시간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루틴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런 버핏도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투자 결정도 했고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 읽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책이 재미없다면 다른 책으로 바꾸세요. 방법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유연하게 그러나 끈기 있게 계속하세요. 투자 또는 소비.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의 차이입니다. 자기 투자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내년, 10년 후에 여러분에게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즐거움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소비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의 일부를 독서에 할애하세요. SNS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의 일부를 학습에 사용하세요.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에너지의 일부를 자기 개발에 쏟으세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자기 투자의 가격은 시간과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부의 진짜 의미. 워런 버핏에게 불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핏이 돈을 좋아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버핏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부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 기술, 관계, 건강, 그리고 선택의 자유입니다. 돈은 이런 것들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투자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기 투자의 중요성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다시 유튜브 알고리즘의 바다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영상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치실 건가요?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나무를 심으세요. 오늘 읽은 10페이지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오늘 배운 하나의 개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투자한 30분이 복리로 쌓여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행동 계획,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내고 나서 다음 3가지를 하세요. 첫째,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정하세요. 지금 당장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도서관 앱을 열어서 책 한 권을 선택하세요. 완벽한 책을 고르려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매일 읽을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7시부터 7시 15분 또는 자기 전 10시부터 10시 30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셋째, 누군가에게 선언하세요. 친구, 가족, 동료에게 나 이제부터 매일 책 읽을 거야 라고 말하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끝을 맺으며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리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식의 복리를 시작하세요. 하루 10페이지, 하루 15분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이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테니까요. 더 현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움은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책을 집어드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지혜다락방이었습니다.